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한국인은 야생동물이다. 죽어라. 일본의 혐한 발언이 선을 넘었습니다. 일본 대형 부동산 기업인 후지주택은 직원 교육을 위해 배포한 문서에 한국인은 야생동물이다. 위안부는 사치스럽게 행동했다며 한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글을 써넣었습니다. 수년간 한국인 비하 발언이 담긴 이 문서가 직원들에게 뿌려지면서 참다 못한 제1교포 직원은 소송을 냈어요. 결국 일본 법원은 이건 모욕이 맞다며 제1교포의 손을 들어줬죠. 일본의 혐한 발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교토의 제1동포 밀집 지역인 조선학교 인근에서도 있었습니다. 혐한 시위를 주로 여는 일본 제특회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는 조선인은 한반도로 돌아가라, 조선학교를 부셔버리자, 밤길을 조심해라 같은 혐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교토 재판부는 히토시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렇게 도를 지나친 혐한 발언이 계속되자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은 일본 인권이 후퇴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우경화는 더 강해졌어요. 얼마 전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는 극우 성향인 고이케 요리코 지사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문을 거부했었던 인물인데요. 고이케 도지사 외에 혐한을 주도했던 다른 후보들도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일본은 전체적으로 우경화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아베는 사연임의 꿈을 꾸고 있어요. 국민의 70%가 아베를 반대하고 있지만 꼼수로 4번째 당선을 노리고 있거든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조기 총선을 하게 되면 하원인 중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국회를 해산해 구성을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일본의 총리, 그러니까 아베는 중의원 해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유리한 시기를 골라 조기 총선을 하면 약해진 권력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도를 지나친 발언과 아베의 꼼수 행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까지 부끄러워하는 일본의 상황, 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2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그 와중에 오키나와현에 주둔 중이던 주일미군 집단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기지를 봉쇄했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오키나와현 지사가 미군의 감염 방지 대책이 의심된다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본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이 본인들의 방역 실패 때문이란 걸 모르는 건지 자국에서 감염된 미군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일본의 무능력함은 전 세계에 드러나 버렸죠. 일본 내부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수록 일본은 서로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은 코로나19가 도쿄 문제라고 말했고, 도쿄도지사 코이케 요리코는 나라가 문제라며 오히려 자국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명확한 지침 없이 지자체가 알아서 할 몫이라고 하고, 지자체는 정부 지원 없이는 어떤 결정도 앞서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사회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며 각종 제한을 풀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는 무관중으로 치르던 프로야구와 축구 입장객을 받기 시작했고요. 오는 22일부터는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고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고투 캠페인을 아베의 강도 캠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캠페인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업체가 엄청난 수수료를 가져갔는데 그 돈이 전부 일본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 일본 정부는 감염병 대책은 신경 쓰지도 않는 건지 이렇게 국민들을 사지로 무는 정책들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지방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할 판인데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여행을 가라며 소비를 독려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정치권만 내분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중앙정부는 대체 고투를 하라는 말인지 아닌지 관광지원보다 재해 지원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죠.
이렇게 조금만 살펴봐도 지금 일본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일본은 정책도 일관되지 않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힘들어하는 건 정부가 아닌 국민들입니다. 어떤 지역은 관광객이 없어 관광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슈는 관광으로 먹고 살았던 지역인데요. 지금은 폭우로 인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수록 일본 국민들은 옆에 있는 한국이 맞았다며 늦게나마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계속 발전하는데 자신들은 쇠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한국을 싫어하고 혐한 발언을 내뱉어도 일본이 무너질수록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게 미치는 코로나의 악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제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는 연일 곤두박질 쳤고 이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은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요.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도 위축되고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일본의 경제 악화는 수출 규제의 영향도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했다가 제대로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줄줄이 도산하는 일본 기업이 늘면서 어떤 기업들은 자신의 국가인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투자해 공장을 세웠거든요. 반도체 소재 기업인 도쿄 오카공업은 삼성전자를 잃지 않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하는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다이오홀딩스도 한국 다이오잉크와 손을 잡고 한국에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드라이필름은 일본에서 모두 수입해왔는데 이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때 소부장 세계 1위였던 일본 기업들은 한국 없이는 못 산다며 한국 기업을 잡기 위해 탈일본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노제팬 운동으로 일본 관광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본 주요 관광 도시들을 자주 찾던 한국인들은 이젠 더 이상 일본을 찾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죠. 하지만 아베는 한국보다 대만에 먼저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시켰습니다. 일본 관광업계에서는 한국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먼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의 노제팬 운동과 코로나가 연이어 터지면서 일본의 관광업은 작년에 비해 99%나 감소할 정도로 쇼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일본의 방역은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관광업이 예전처럼 회복되긴 힘들 거라고 분석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일본 국민들의 70%는 아베의 사연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 1위인 이시바 간사장은 아베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시바는 한국 관련 서적을 읽겠다며 한국을 배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이젠 일본에서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 서적은 혐한이 아니면 도무지 팔리지가 않았는데요. 이제는 진짜 한국을 알기 위해 한국 문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엔 한류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BTS, 동방신기, 소녀시대, 레드벨벳이 읽은 책들이 일본에 있는 팬들에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문학까지 이어진 거죠. K문학이 일본에서 사랑받는 건 우리와 공감대가 맞아서기도 합니다. 고령화나 저출산, 비혼 같은 사회 문제를 양국이 비슷하게 겪고 있어서 소설 속 상황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담긴 책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일본 열도를 힐링시켜줬습니다. 한국은 이제 만화 부분에서도 절대 강자였던 일본을 접수했습니다. 한국 웹툰이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을 70%나 차지했거든요. 그만큼 일본은 혐한을 넘어 한국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일부 혐한 세력들 중에서는 한국은 싫지만 한국 드라마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류의 영향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관계가 아무리 나빠졌어도 먹거리부터 K-팝, K-문학, 드라마, 영화까지 모든 일본 문화 전반에 K-컬처가 자리 잡았죠. 이제 한류에 빠진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부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한국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길을 찾고 우둔한 사람은 자신을 가둔다. 한국의 문화는 일본의 혐한과 관계없이 계속 진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스스로 우경화에 빠져
한국을 미워하기만 한 채 나락의 길만 걷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의 영향력이 모든 분야에서 날로 커지는 지금 일본도 얼른 이 사실을 깨닫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한일 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